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두 번째 그래프 활동을 설명할 7조, 5조? 5조의 임순애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것은 그래프 활동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프 활동이라는 것은 유아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보기 쉽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를 그래프라는 활동으로 하는데 그래프 활동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프 활동에는 5가지 그래프 활동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5가지를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물 그래프가 있고, 두 번째 그림 그래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상징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막대 그래프, 다섯 번째 높은 수준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실물 그래프를 유아가 과일이나 실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프에 올려놓고 만드는 그런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그래프는 실물 대신에 그 실물과 같은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다음, 그림 그래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유아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그 실물을 대신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래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 그 그래프는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은 사진이나 그림이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그래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격을 잘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상징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상징 그래프는 그 상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OX나 또 세기표, 발을 정자, 그렇게 사용을 해서 어, 하는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둑알 같은 것도 사용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칸이 나누어진 종이에 해당하는 수만큼 색깔을 칠해서 만드는 그래프인데요. 주로 성적표라든지 어떤 활동 일지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즉 실적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 가지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이 그래프는 원이랑 끄끔선을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주로 그 부채꼴 모양으로 즉 비율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축과 Y축이 만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둥근 옛날 우리가 컴퍼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종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는 옛날에 찰스 워즈라는 그 학자가 제시한 유아 그래프를 발달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은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1단계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물 그래프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단계. 2단계는 그림을 이용해서 2개 이상을 항목을 여러 가지 비교하는 단계. 즉 그림 그래프죠. 그다음 3단계는 상징물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단계. 4단계는 눈금이 그려진 종이에 사용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5단계는 끄끔선을 이용해서 X축과 Y축을 만나게 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할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궁금해하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런 활동이 바로 그래프 활동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회를 유아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 네, 확률적 사고 5조 김명희라고 합니다. 확률적 사고는 정보화사에서 상황을 예측하고 추론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입니다. 확률적 사고, 표본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본 공간은 확률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확률적 사고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정보 내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확률적 사고에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본 공간이고, 두 번째는 사건의 확률, 세 번째는 확률 비교, 네 번째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표본 공간을 설명하겠습니다. 표본 공간은 1차원 또는 2차원의 확률 실험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를 아는 것입니다. 1차원의 확률 상황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상대방이 낼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 2차원의 확률 상황은 두 사물의 조합 간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 다음에 확률적 사고는 세 종류의 바지 두 종류를 가지고 인형에게 입힐 수 있는 상의 바지 조합의 경우의 수를 알아본다. 두 번째, 사건의 확률. 사건의 확률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1년의 사건 중에서 발생 가능성을 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 발생 빈도가 다른 4개의 활동을 보고 사건의 가능성 정도에 따라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에서 가장 적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나열해 보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확률 비교. 확률 비교는 2개 또 혹은 3개의 다른 표본 공간을 가진 사건들의 발생 확률을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확률적 상황이 목표한 사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확률적 사고. 돌림판을 돌려서 초록, 노랑, 파랑, 빨강 색깔이 곰이 나올 확률은 동일하다. 또 돌림판을 돌려서 곰의 몸 부분이 나올 확률은 동일하다. 조건부, 네 번째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사건의 확률이 다른 사건의 발생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 또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제시된 비보건 상황과 보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보건이라는 것은 상황은 한 번의 확률 실험 후 나머지의 조건을 가지고 확률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 보건 상황은 한 번의 확률 실험 후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만든 뒤 확률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다음 발달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피아제와 인헬드의 확률적 사고 발달 관계에서 1단계는 7세 이하의 유아들로 필연적인 사건과 우연적인 사건을 구별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음. 2단계 7세에서 14세 아동들로 필연적 사건과 우연적 사건을 구별할 수 있으나 가능성을 목록화하는 체계적 접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14세 이상의 아동들로 조합적 분석과 빈도의 한계로서 확률을 이해함. 비율 개념의 이해가 확률 개념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자, 지도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사는 유아에게 확률과 관련된 어휘나 단어를 자주 들려주기, 전혀, 항상, 뭐가 일어날 것 같다, 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의 용어를 들려주기.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전혀 눈이 내리지 않는다. 또 산타 할아버지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신다. 비 올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확률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판 게임에서 주사위 던지기,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알아보기, 그 다음 게임에서 회전판 돌리면서 나올 확률 알아보기. 이거는 페이지에서 203. 예, 다음에 가능성의 띠놀이에 대해서는 예, 표 203페이지에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표 203페이지에 7-2를 참고하면 알아듣기 좋게, 알아보기 좋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우리 발표 김명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